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분석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통계 기법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쓰입니다. 물론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면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업의 매출 정보 이런 거를 정리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상위로 올라가면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패턴을 발견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올랩이라는 게 있어요. 올랩이라는 건 뭐냐면 다차원 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차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시간이에요. 자, 1월달, 2월달, 3월달 판매량이 있어요. 자, 그런데 1월달에 세일즈 펄슨, 즉 웡이라는 사람이 1월달에 얼마를 팔았느냐? 그러면 10이죠.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우리 여러분들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차원을 두고. 야, 1월달에 전체 매출액이 얼마야? 그러면 1월달에 웡이라는 사람은 또 얼마를 팔았지? 그런데 1월달에 웡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팔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차원 분석이라고 합니다. 1월달 판매량 중에서 사람별로 또 쪼개고, 그 사람이 판 상품별로도 쪼개고, 계속 쪼개는 거예요. 쪼개 나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올랩.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존 같은 거 이용해서 하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묶어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올랩이라는 툴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거기 붙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타임별로 이렇게 체크하면은 시스템에서 딱 분석돼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올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를 올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랩, 다차원 분석. 그래서 이렇게 드릴 다운하는 거예요. 드릴 다운이라는 거 계속 내려가면서 쪼개는 거예요. 아까 전에 1월달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쪼개면서 계속 나가는 게 드릴 다운. 드릴 업은 그걸 계속 묶어서 통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드릴 업 이렇게 하고요. 서로 비교해서 하는 거를 이제 어크로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랩은 내가 이 도구가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 도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체크를 해가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올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는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사 들어가서 데이터 마이닝 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회계 파트 쪽은 그렇게 많이 안 쓸 건데 마케팅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걸 무지 많이 씁니다. 뭐냐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를. 아까 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계속 저장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저장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CRM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마케팅 쪽에서는. 그때 많이 쓰는 방법론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방법론을 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관성,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군집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연관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성 규칙은 이거를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들끼리 묶어야 잘 팔릴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랑 얘랑은 같이 묶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 진열할 때 있죠. 이마트 이런 데 가면 상품 진열도 그거 다 분석해서 진열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데다 놓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분석해요. 아, 어디랑 같이 묶어서 나오면은 잘 팔리겠구나. 분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해요? 사람들이 바구니에 같이 동시에 사가는 것들 있죠.
얘랑은 같이 항상 같이 사요, 사람들이.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랑 같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상품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열을 하는 겁니다. 또는 묶음 판매. 얘랑 이렇게 같이 묶어서 판매하면은 같이 묶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이런 걸 할 때 쓰는 게 이런 연관성 규칙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매출액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맥주하고 기저귀는. 그런데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맥주 옆에 항상 기저귀를 같이 팝니다. 그 근처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문화적으로 미국은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농구도 보고 이제 스포츠 경기를 같이 관람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들여라 마셔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두 잔씩 마시면서 서로 얘기하고 게임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이런 문화거든요. 미국은 보통 바베큐 하면서 같이 뒤뜰에서 바베큐 하면서 하는데 이제 남자들이 우리처럼 여자들이 이제 시장 보러 가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서 마트 가서 남자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부탁을 하는 거죠. 가는 김에 기저귀 하나만 좀 사다 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 사갖고 가다가 같이 기저귀도 같이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것이죠. 몰랐는데 월마트에서 이 장바구니 분석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 매출액을 같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기저귀하고 맥주가 같이 묶어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라고 이제 발견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 어떤 경우는 논리적으로 얘랑은 뭐 연관성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팔리는 물건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지? 왜 이게 같이 묶어서 팔리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해내서 찾아내는 게 이제 연관성 규칙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케팅 이런 데서 많이 쓰겠죠. 같이 영업 쪽 파트에서 같이 나갈 때.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 보험 상품을 뭐랑 연결하면 가장 많이 팔릴까? 이런 거 분석할 수도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물건하고 어느 물건 20대는 어느 거하고 가장 많이 팔지 30대는 그럼 뭐하고 뭐를 가장 많이 사지 왜냐하면 화장품도 베이스랑 이런 게 볼터치 하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그 중에서 20대는 뭐하고 뭐를 가장 많이 연결해서 같이 얘랑 같이 묶어서 사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이런 연관성 규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관성 규칙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순차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순차. 이거는 뭐냐면 뭐를 사면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또는 몇 주 뒤에 뭐를 산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컴퓨터를 사잖아요. 핸드폰을 사죠. 핸드폰을 사면 항상 일주일 내내 뭘 삽니까? 필름 케이스. 항상 같이 사죠? 동시에 사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마? 그죠? 먼저 이걸 사고, 산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나면 막 검색하죠. 여기 케이스가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검색하죠? 핸드폰을 살면 항상 2, 3일 뒤에 뭐가 따라 붙어요? 항상 같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이 뭐를 사면 뭐랑 붙여서 같이 연동돼서 판매되는 거. 얘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순차 규칙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본 거랑 어소시에이션하고 비슷한데 어소시에이션은 동시에 사는 걸 얘기하고요. 얘는 뭘 사면 그 다음에 같이 많이 연동돼서 판매되는 거.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순차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죠. 또 많이 쓰는 게 홈페이지 우리가 그 메뉴 구성할 때 있잖아요. 간단한 홈페이지는 괜찮은데 복잡한 홈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 구성할 때도 이런 걸 씁니다. 자,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자, 여러분들 지금 한 10명이 있어요. 자, 끼리끼리 모여봐. 자, 둥글게 2명. 그러면 두 그룹 하면은 모이죠? 그죠? 그거예요. 얘는 그거예요. 자, 사람이 무지 많은데 자, 카드 회사예요. 카드 회사인데 예를 들면 카드 회사인데
우리가 팜플렛을 보내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일. DM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나 여러분들 우편물 오잖아요. 우편물 오는데 불특정 다수한테 현대카드 같은 경우 뭐 1000만 명 이렇게 회원이 되잖아요. 그럼 불특정 다수한테 다 보내느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룹을 묶는 겁니다. 근데 그룹을 야 연령대로 묶어 이게 아니고요. 다양한 요소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어떤 거지?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고 또는 연령에 따라서도 나눠지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막 집어넣어서 야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이 되니? 그러면 20대이면서 강남에 살면서 뭐 월급은 얼마이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그룹이 형성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많이 판매하는데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룹에는 그러면 어떤 물건에 대한 DM을 발송해야 되겠다. 요 그룹은 어떤 DM을 발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보냅니다. 쪼개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어서 판매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